야담 이야기. 과부마님과 머슴은 갑자기 서로 부둥켜 안고 옛날에 가난한 과부마님과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해도 가난한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그동안의 정 때문에 과부마님 혼자 놔두고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같이 하고자 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불이 피어올라야 할 아궁이에 풀이 자라고 먹은 게 없으니 목구멍에는 거미줄을 칠 지경이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배고픈 허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한날은 동네에 사는 부잣집 노인이 환갑을 맞이해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님과 머슴은 아침부터 준비를 해서는 노인의 환갑잔치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잔치를 찾았건만 마님과 머슴에게만 밥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밥이고 술이고 떡이고 한 상을 푸짐하게 차려주면서 이 머슴에게는 떡 한 조각 주지 않았습니다. 마님과 머슴은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괄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잔치에 오며 선물 하나씩은 챙겨서 왔건만 가난한 이들은 선물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기에 빈손으로 왔었던 게 괄시하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대추 몇 알이라도 들고 왔는데 이 둘은 아무것도 없이 잔치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벌인 노인은 이들이 작은 성의도 보이지 않자 기분이 상한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마님과 머슴은 집안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갈 곳도 없으니 구석에 앉아서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재밌게 노는 모습을 한참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치고 물 한 사발도 얻어먹지 못하니 입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잔치는 어스름한 저녁이 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나자 그제야 식은 밥덩어리 2개를 마님과 머슴에게 주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렸던 이들은 식은 밥덩이라도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마님과 머슴은 밥덩어리를 보자기에 싸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서 밥덩이를 물에 불려 죽으로 먹을 생각에 이들의 걸음은 점차 빨라졌습니다. 허둥지둥 앞만 보며 걸어가던 머슴이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머슴은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놓치는 바람에 밥덩어리를 흙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흙이 섞여버렸으니 밥은 이미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십니다. 머슴이 자리에 앉아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마님은 머슴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 한 덩이 얻어먹자고 아침부터 잔칫집을 찾았던 자신들의 신세가 처량하다 못해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일이 박복할 수가 있을까? 마님은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은 마님과 머슴은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이들은 가까스로 진정이 됐습니다. 정신을 추스르고 자리에 일어나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돌부리가 참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한 술도 먹지 못했는데 돌부리 때문에 밥덩이를 땅에 흘렸다고 생각하니 머슴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한테 괄시를 받은 것도 서러운데 돌덩이까지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마님. 머슴은 근처에 사는 이웃에게 곡괭이를 하나 빌려왔습니다. 머슴은 돌부리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돌을 아주 멀리 갖다 버릴 것이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달걀 정도로 보였던 돌부리가 파면 팔수록 깊이 들어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계속해서 괭이질을 했습니다. 뾰족한 돌부리 아래는 절구통만한 것이 펑퍼짐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야.
머슴은 괭이질을 할수록 돌부리 안쪽이 크게 보이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이기나 해보자. 머슴은 끈덕지게 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부리가 있는 바닥까지 흙을 파낼 수 있었습니다. 파내고 나서 돌덩이 위에 있는 흙을 털어내니 이것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걸 보세요. 마님은 반짝이는 돌덩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사 돌이 아닌 것 같네. 마님은 돌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님,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수레 하나를 빌려오겠습니다. 머슴은 마님을 놔두고 근처에 있는 이웃에게 이번에는 수레를 빌리러 갔습니다. 수레를 빌려온 머슴은 마님과 힘겹게 돌덩이를 옮겼습니다. 수레를 끌고 집으로 온 머슴은 돌에 묻은 흙을 닦아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나자 돌덩이에 오묘한 빛깔이 더욱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슴아, 돌을 장에다가 팔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며 마님이 머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신비한 모습을 갖고 있는 돌덩이니 분명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돌을 누가 사겠습니까? 장에 가져가 봐야 고생만 할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겠느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조금만이라도 값을 받을 수 있으면 끼니는 때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누가 산다고 해도 이걸 얼마라고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 마님이 누가 값을 물으면 제 값만 달라고 하거라. 머슴은 속는 셈치고 장에 돌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수레를 빌려와서는 돌덩이를 실어서 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장에다가 돌덩이를 내놓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있었지만 한 사람도 돌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기가 생긴 머슴은 다음 날에도 그리고 다음 날에도 장에 돌덩이를 들고 나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될 무렵이 됐을 때 한 사내가 돌덩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건 얼마 주면 팔겠소? 머슴은 마님이 시킨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저 제 값만 주시면 팔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 집으로 따라오겠소? 머슴은 수레에 돌을 싣고는 그 사내를 쫓아갔습니다. 사내를 따라간 곳은 마을에서 제일 잘 산다고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사내는 집 마당에 돌덩이를 놔두고는 여기저기 세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이건 천년에 한 번 나온다는 생금덩이가 맞구려. 사내는 감탄을 하며 말을 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니 원하는 걸 말해보게. 저는 그저 마님과 저와 밥 안 굶고 사는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머슴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다려보시게. 잠시 뒤 마당으로 온 사내는 땅 문서와 돈을 건네주고 술에 가득 곡식을 실어주었습니다. 이것이면 평생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걸세. 머슴은 사내가 건넨 것들을 받아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슴은 돌덩이를 판 대가로 받은 땅을 팔아서는 커다란 기와를 짓고는 이쁜 색시를 얻어서 과부마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둘은 배고픔을 알았기에 여기저기 방을 붙여 배를 굽는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매일같이 밥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머슴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논밭을 잘 일구어 더욱더 부자가 되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역시 심성이 착하니 복을 주었나 봅니다. 배고픈 자가 배고픔을 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도 배고픈 자의 마음으로 나라가 돌아가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배고픈 자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 살게 되고 참 씁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